민병희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미성년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했다는 춘천 MBC의 보도가 나가자 잘못을 공식 인정했지만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4.15 총선에서 춘천의 분구가 예상되자 춘천시 선거구에 1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주자들의 최우선 공약과 범죄 사실을 집중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강원도민 한 명이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오늘 하루 여러 사건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병희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미성년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했다는 춘천 MBC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오늘 잘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청소년 보호 인식이 결여됐다는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미성년자 음주 권유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를 말려야 할 교육감이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처럼 말려야 될 교육감이 술을 따라주게 된 결과에 대해서 우선 제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지만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주 반 잔씩 나눠 마셨고 결코 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함께 인증샷까지 찍었다며 당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만 따지면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교육감이 만 18세 학생에게 같이 술 마셨다라고 하는 요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술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민 교육감의 해명에도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참선 교육감으로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민 교육감이 청소년 보호 인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강원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본분도 분별하지 못했다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먼저 엄밀하게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강원도 교육감은 자체 내에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강구책들을 반드시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교육위원회도 민병희 교육감이 고등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2월 회기 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춘천 MBC는 우리 동네에서 뛰는 총선 예비주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춘천 선거구로 12명의 등록 예비후보 중 5명의 최우선 공약과 전과를 알아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는 춘천을 호수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서 국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캠프 퓨에지와 함께 정말 춘천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허 예비후보는 정당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예비후보는 평화시대 관문이자 수도권을 대체할 요충도시로 춘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춘천을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 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육 예비후보는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강원연구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대규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을 국회 개혁으로 잡았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된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할 것이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3년 경험한 뒤 로스쿨에 들어간 30대 변호사입니다.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는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처럼 쭉 주어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엄 예비 후보는 정당인으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 정의당 춘천시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한준모 예비 후보는 중앙당 정책인 국민 배당금 지급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은 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월 220만 원의 배당금을 줌으로써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한 예비 후보는 40대 청년 기업가로 춘천의 한 기업 대표와 국가혁명 배당금당 당대표 특별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전과가 있는 인물은 허영, 엄재철, 한준모 예비 후보입니다. 허 예비 후보는 199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엄 예비 후보는 2007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2019년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영동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운임과 소요 시간까지 떠돌고 있지만 정작 개통은 언제 될지 미지수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선 KTX가 영동선과 연결되는 동해 연결선 구간입니다. 1.9km 구간이 지난해 완공됐고 종합시험 운행도 모두 마쳤습니다. KTX 열차가 동해역까지 달릴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해시 감추사 부근 구간의 안전 문제로 연장 개통은 안개 속입니다. 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교 설치가 필수적인데 사업비 분담률이 관건입니다. 일단 동해시와 철도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감추사 안전보행로는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데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로 알려졌던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은 해를 넘겼고 오는 2월 개통될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에 대한 개통 예정일이나 운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 운행 시작 2달 전에는 운행 스케줄과 요금 등이 공개되는데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 개통할지가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어서 안전에 이상이 없을 때 운행을 한다라는 방침이거든요. 조율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서울역에서 동해역까지의 소요 시간과 열차가 정차하는 정동진역과 묵호역, 동해역까지의 운임이 적힌 표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열차의 하루 운행 횟수는 왕복 8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운행 계획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어 차량 소유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여파로 충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정부와 강원도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 강원도 관계자가 지역 주민에게 도내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3대 혁신 사업의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대당 4,250만 원씩 지급하는 수소차 지원금을 670세대에 지원합니다. 작년보다 378대 많은 겁니다. 수소차 지원은 늘지만 정작 충전소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속초와 삼척 정도에서 부지가 확정됐고 원주와 춘천은 부지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에 4곳, 하반기에 4곳, 모두 8곳의 수소 충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4군데를 저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에는 속초 삼척을 제외하고 원주하고 춘천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자동차 등 수소차 관련 기업 연합체인 주식회사 하이넷은 오는 6월 중앙고속도로 춘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있었던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으로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라 설치 의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분 저희 말고도 이제 주유소나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쪽은 강원도 쪽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늦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수소 충전소 건립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엇갈리며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장소도 원주에도 하시고 춘천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소를 갖다가 너무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공론화를 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좋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못한다. 강원도는 수소차 지원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수소 충전소는 전무합니다. 강원도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약 150대. 경기도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 바뀐다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도 1명 발생한 가운데 능동 감시 대상자 49명 중 1명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중국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 능동 감시 대상자에 포함된 인물 중 1명이 강릉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능동 감시 대상자가 되면 1:1 전담 공무원이 지정돼 증상 발현 여부를 하루에 한 번 확인하지만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젯밤 춘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춘천의 한 가정집에서 59살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남편 B씨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돼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홍천군 동면 노천리 대학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6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홍천 구규림 사업소에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돼 다른 인부들과 떨어져 홀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지 못해 다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남면 북한강에 1톤 트럭이 빠져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운전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북한강을 수색하다 오늘 오전 8시쯤 춘천시 남면 관천리 북한강에서 66살 장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폐회식에서 IOC로부터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를 전달받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폐회식장에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를 전달받아 오는 24일 인천공항에서 인수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팀을 운영해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시작인 24일부터 27일 사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원도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 영서 내륙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귀경길에 비나 눈이 도로에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강원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길은 24일 오전, 귀경길은 25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설 연휴 강원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33만 4천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해보다 하루가 짧아져 교통량이 6.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귀성길은 서울 양양 3시간 40분, 서울 강릉 4시간 20분, 귀경길은 양양 서울 3시간 10분, 강릉 서울 3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설 연휴 기간 춘천 지역의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춘천도시공사는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하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곡폭포와 사막산, 청평사 관광지도 연휴에 무료로 개방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귀향 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에서 다과 제공, 경로당의 인사명목 과일 등 선물 제공은 불법입니다. 반면 선거군의 전의경 근무지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전거 통학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18곳과 초등학교 164곳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스쿨존 은빛 지킴이를 배치해 통학안전을 돕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은 설을 앞두고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특산품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빙어 축제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인제몰은 60여 개 지역업체가 참여해 황태와 잡곡 등을 최대 43% 할인 판매하는 특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담작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곳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